내 집 마련하고 시세 차익 먹으려면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는 이미 비쌉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세권도 애매하게 좋고 학군지도 애매하게 좋고 단지 규모도 애매하게 좋은 아파트가 나을지, 아니면 나머지는 안 좋아도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100점인 아파트가 좋을지 고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해왔었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은 후에 많은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입지마다 외워버리자라는 겁니다. 공식처럼 입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입지의 특장점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마치 영단어 공부할 때 어근, 어미를 통해서 뜻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물상자에 모아뒀던 아파트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곳을 한번 소개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4만 세대급 총 인구 1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고 4호선과 1호선을 통해서 서울 도심권 접근이 용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 상권, 학원가가 한 곳에 몰려 있어서 이 가격에는 대체 입지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초역세권 아파트인데 24평은 4억에서 5억, 32평은 6억에서 7억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곳,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제가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산본 일대입니다. 사실 산본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지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10만 세대의 분당, 7만 세대의 일산이라는 두 형님이 있기도 하고, 서울에서 더 가까운 쪽으로는 평촌이 있어서 아무래도 산본은 조금 인기도가 빠지는 편이긴 합니다. 4호선을 따라서 과천, 인덕원, 평촌, 범계, 그리고 산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약간은 거리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4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범계까지는 사람이 엄청 많다가 한 번 싹 다 내리고, 금정에서 1호선 환승계까지 다 내려버리니까 막상 산본 도착했을 때는 지하철이 조금 한산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나름 저렴한 가격으로 역세권으로 입지 가장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주공 6단지가 24평 5억에서 6억, 32평 6억에서 7억 정도 합니다. 그냥 그럼 산본이 그냥 그저 그런 적당히 싼 맛에 사는 그런 입지냐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4호선에서 내려서 산본역 앞으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일기 신도시들과는 다른 산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지하철역, 상권, 학원과 공원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평촌은 역세권 따로 학원가 따로 있습니다. 둘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골라가셔야 하죠. 일산은 어떤가요? 일산도 지하철 지나는 곳 따로, 학원가 따로, 호수공원도 따로 있습니다. 도시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각 기능을 분산시켜 둔 것이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격이 가장 오를지, 내 우선순위는 어디인지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하지만 삼보는 역세권이 중심 상권이고, 중심 상권에 학원들도 같이 있고 중앙공원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삼본 안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역세권이 킹왕짱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산보는 그나마 역세권이어야 가격 방어가 되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꼭 산본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일산이나 중동 같은 곳들도 동일한데요. 산본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아파트가 구축이라는 게 문제인 곳입니다. 이제 다 같이 30살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고, 재건축이라는 게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15년, 20년은 걸리는 사업인데,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정말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슬럼가처럼 모여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온 게 금요일 오후쯤으로 아직은 본격적인 퇴근 시간 전이었는데도 단지 안에 주차 자리가 이미 만차였습니다. 산본 쪽 아파트들이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 수준이라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평일이고 휴일이고를 떠나서 주차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정말 빡빡하다 싶은 느낌까지 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 우룩주공 7단지에서는 재건축합시다 라는 현수막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건축합시다 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슨 돈으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값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갈까 말까 하는데 분담금으로 4-5억을 내라고 한다면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0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도 심은 지 정말 오래돼서 상당히 우거져 있고 아파트 단지도 연식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꼭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자산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산본에서는 역세권이 무조건 킹왕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수리산역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쪽은 길게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참 유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야주공과 한라주공 4단지 1차입니다. 왜 유명하냐고요? 아파트 시세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10년 넘게 2억 한 해 만에 하는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이 되고, 그리고 또 1년 만에 6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3억 후반 정도에서 거래가 조금 있는 수준이죠.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냐고요? 이 두 곳 아파트 용적률이 각각 129%, 115%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새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새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그걸 팔아서 사업비에 보태면 되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가장 큰 평형이 24평이고 10평대가 주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적률이 낮아도 이 땅에 수많은 소형 평형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막상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크지 않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용적률이 낮아도 17평 아파트 가지고 있던 분에게 25평 아파트 지어주고, 24평 아파트 가지고 있던 분에게 34평 아파트 지어주고 하다 보면 남은 새 아파트를 지을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로금리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눈을 감아왔던 진실이 본격적인 하락장이 찾아오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을 했다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이죠. 다만 그때 5억, 6억 하던 가격이 비쌌다는 것이고, 지금 가격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입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든 곳을 제가 직접 다니며 현장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매수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실시간 시황을 받아보시려면 고정 댓글에 무료 톡방 링크, 그리고 부동산 강의에 수십만 원 쓰다 지치신 분들, 책에서는 이론밖에 없어서 답답하셨던 분들, 주변에 어디 제대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